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와 운세를 가미해서 집안의 기운을 대박나는 그런 기운이 흐르는 집으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설명의 기본 바탕에는 오행 풍수와 또 운세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니까요. 생활 풍수나 또 운세 작용을 대입을 하면 또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풍수 정보 차원에서 또 들어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집안의 기운을 채수 넘치는 기운으로 또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런 기운이 아닌 활발하게 운기가 흐르는 그런 집으로 만드는 방법이니까요. 또 이런 정보가 또 여러분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이미 그 현관 풍수, 또 거실 풍수, 또 주방 풍수에 이어서 그 안방 풍수를 그 영상으로 또 올려드렸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꼭 그 새로 이사를 간 곳에만 해당이 된다든지 또 집터를 옮겨야 더 그 길한 집터가 그 운세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좀 거창하고 좀 번거롭고 또 막연한 것들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. 뜬구름 같은 그런 풍수 전략이 아닌 바로 그 이사를 안 가도 우리가 그 사는 집에서 바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풍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만 찾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 집을 구두에 비유하면 좀 광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광택 나는 구두처럼 집안에 좀 운기가 제대로 좀 빵빵하게 터지는 그런 내용들만 간단히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. 첫째, 현관은 무조건 밝아야 좋죠. 그 현관, 즉 집안의 입구면서 또 얼굴 역할이면서 동시에 그 재물운수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데요. 아주 중요합니다. 현관이 밝은 집일수록 그 재물운이 더 강하게 그 운세에 작용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. 현관에 벗어놓은 그런 신발은 신발장에 집어넣고 될 수 있으면 현관 바닥은 좀 깔끔할수록 좋습니다. 우리가 그 현관을 좀 밝게 하려면 거창하게 그 도배나 또 칠도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그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아주 많이 나와 있죠. 접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스테지나 또 시트지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집 구조상 또 아무리 그 벽을 밝은 색으로 꾸며도 햇볕이 안 들어와서 그 공간의 구조상 계속 그 캄캄한 그런 어두운 곳이 바뀌지 않는 그런 또 환경이라면 이런 경우엔 여러분들께서 그 간접 조명을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. 간접 조명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다양한 조명 장치들이 요즘은 무슨 그 펜시용품처럼 아주 그 디자인도 멋스럽고 또 가격도 아주 저렴한 그런 물건들 많이 팔거든요. 그 전기공사 부르지 않아도 그냥 그 전원만 간단하게 꽂아서 사용을 하는 그런 제품 아주 많습니다. 그것도 번거스러우신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충전식 간접 조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. 그렇게 간접 조명을 이용해서라도 현관은 좀 밝을 필요가 있습니다. 현관이 어두우면 그 재물도 안 들어오고 집안 구성원들이 하는 일이 좀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맛이 없죠. 운세가 좀 전반적으로 정체되거나 또 막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래서 신발장이 아예 없는 또 그런 집의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안 신는 신발은 그 상자에 담아서 그 빈방이나 또 다용도실에 적당하게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. 신발장이 여의치 않으신 또 그런 분들이라면 그 신는 신발을 또 수직으로 수납할 수 있게 돼 있는 걸어서 사용하는 또 그런 신발장도 있죠. 신발장이 넉넉한 집이라면 그 안 신는 신발은 모두 그 신발장에 넣어 주셔야 하고요. 또 깔끔한 그 슬리퍼 한 개만 이런 경우 그 화사하고 좀 밝은 색이 도는 그런 깔끔한 그 슬리퍼 한 개만 현관 바닥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풍수 효과를 보려면 그 흙 묻은 그런 슬리퍼나 또 집 밖에까지 그 신고 다니는 그런 슬리퍼는 좋지 않겠죠. 딱 그 현관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풍수의 용도로 그런 슬리퍼 하나만 현관 바닥에 놓아주셨을 때 가장 좋은 그런 풍수 배치가 됩니다. 현관이 어두워서 그 간접 조명을 사용하게 될 그런 집이라면 주야 가리지 않고 켜놓으면 아주 좋습니다. 대개 그 현관은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너무 형광등처럼 밝을 필요는 없습니다. 제가 지금 밝아야 좋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를 들어 낮 시간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본다면 따로 현관에 그 조명을 켜지 않아도 환하게 좀 출입이 가능하고 또 전단지 글씨라도 조명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불편함 없이 그렇게 글씨까지 볼 수 있다면 그런 집은 어두운 현관은 아닌 거죠.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일어나신 후에 아침에 전체 환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전체 환기 한번 싹 해주시면 아주 좋은데요. 이때 그 시간은 꼭 중요하지 않습니다. 꼭 길게 할 것까지 없습니다. 1분이 되더라도 2분이 되더라도 꼭 전체 환기 한번 살짝 해주시면
오행의 그런 운기작용에 아주 활발한 그런 작용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. 또 기운의 어떤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좋습니다.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빈 방이 있다면 그런 방까지도 이 환기할 때는 포함해 주시고요. 또 베란다라든지 주방 또 현관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 매일매일의 그런 우운기나 또 그런 어떤 오행의 작용과 또 기운이 또 서로 막히지 않고 늘 좀 신선하게 유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. 현관문 같은 경우 아파트의 경우 아침부터 좀 활짝 열기가 그렇죠. 이런 경우에는 많이 열어야 좋은 건 아니죠. 그래서 한 뼘이라도 살짝 좀 열었다가 다시 닫는 한이 있더라도 살짝 한번 전체 환기해서 이 현관에 그 현관 문도 꼭 좀 포함해 주시고요.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 사람이 잠을 자는 방입니다. 사람이 잠을 자는 방은 잠자는 동안에 어두울수록 좋습니다. 커튼이나 또 유리에 붙이는 그런 시트지나 또 굳이 그 커튼 설치가 좀 용이하지 않는 그런 집이라면 또 커튼 용도로 사용할 다양한 그런 차단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사람이 잠자는 방 그리고 그 수면 시간 동안 그 외부의 빛이 차단될수록 좋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그 기본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 살펴볼까요? 네 번째는 집안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오행의 그런 균형 가운데 이 물과 불의 그런 적당한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요. 목화, 토금수라고 하는 이 5가지 오행 가운데 물과 불은 결국 오행 가운데 나머지 3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의 두 축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쉽게 그 시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. 물과 불의 이 2가지 오행이라는 것은 그 시소의 그 양쪽 끝에 앉아있는 그런 셈이 되죠. 그 사이에 이 나머지 오행 가운데 3개가 중간에 앉아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물이나 또 불이 한쪽의 기운이 너무 득세를 해서 그 시소의 어떤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이 된다면 그 중간에 3개의 그 오행도 결국 자리를 못 잡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기운이 강한 쪽에 또 편입이 되겠죠. 이렇게 되면 결국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오행 기운의 작용을 활발히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죠. 불기운이 득세하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너무 그 더운 집은 그 불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. 이때는 그 물 관련 풍수로 또 여러분들께서 균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어항이나 실내 분수 또 그 물레방아 이렇게 물 관련 소품을 좀 적당히 배치를 해서 그 물과 불의 그런 균형을 잡아주면 좋고요.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셨을 때 우리 집은 그 물과 불이 적당한 것 같다고 또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드신다면 또 이런 풍수 배치품은 또 그런 집에서는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겠죠. 그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지하 집들은 대개 구조상 그 물 기운이 강한 곳이 되고요. 불 기운이 강한 집의 그 특징은 쉽게 그 목이 건조해지면 이런 경우에는 불 기운이 강한 집이 됩니다. 지하가 아니더라도 그 햇볕 뜨는 그런 모습과 또 통풍의 그 정도에 따라서 또 그 환경으로는 또 수기운이 강한 그런 집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즉 수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우리들이 그 숯제품을 좀 배치를 해서 또 최고의 그런 풍수 배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목이 빨리 건조되는 게 느껴진다면 물 관련 제품으로 그리고 너무 습한 집은 그 물 기운이 또 지나치게 강한 거니까요. 그런 경우에는 숯제품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풍수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숯제품을 그 지금처럼 그 풍수 배치의 용도로 사용을 하실 때는 그 단면이 그 원형이나 또 타원형일 때 아주 좋습니다. 예를 들어 날카롭다든지 그 단면이 아주 뾰족한 그런 숯의 모습은 또 풍수의 배치의 사용으로는 좋지 않죠. 5번째는 그 현관, 또 방, 거실에서 이 검은 우산, 특히 그 끝에 그 뾰족한 그 쇠가 붙어 있는 이 우산 정말 안 좋은데요. 그 배치는 물론 그 보여도 안 좋습니다. 이 현관이나 또 거실에서 절대로 안 보이는 곳에 또 보관을 해두시면 좋은데요. 제가 그 풍수 정보 계속 소개해드리면서 가능한 안 좋은 물건도 좀 쉽게 버리라고 또 말씀드리기보다는 탈이 좀 덜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이렇게 끝이 뾰족한 쇠가 붙어있는 이런 검은 우산은 그냥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버려서 생기는 그런 우운기의 플러스 효과가 더 큰 것은 당연한 거고요. 이 경우 그 접이 우산 같은 경우에는 즉 접어서 사용하는 그런 우산 같은 경우는 신발장에 넣어두시든지 또 다용도라든지 베란다 쪽에 다양하게 또 보관처가 있으니까요.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. 장우산 같은 경우 해당이 되는데요. 접을 수 없으니까요.
이런 경우에도 그 검은색 우산에 그 쇠구챙이 같이 아주 뾰족한 게 그 쇠가 박혀 있는 그런 우산이라면 버릴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. 그 나머지 우리가 좀 요긴하게 사용하게 될 대부분의 또 그 장우산인 경우라면 그 전원주택이나 좀 평수가 넓은 집은 좀 눕혀서 보관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. 또 도시 주거 공간인 이 도시의 집들이라는 게 거의 또 대동소이할 텐데요. 이런 경우 좀 부득이 좀 세워놓아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그 뾰족한 우산의 그 끝부분이 밑으로 향하고 손잡이가 위로 향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. 오행의 어떤 부딪힘이나 또 상충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으니까요. 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도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낮 시간에 그 각 방문들은 닫혀 있는 것보다는 좀 손마디 정도라도 살짝 열어진 상태가 좋습니다. 이유는 우리가 풍수나 또 오행의 기운을 얻어보자는 이런 취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 본다면 그것은 상시 전달되고 기운이 통하는 순환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기운을 의미하는 거니까요. 막혀서 그 기운의 흐름이 좀 단절된 곳에서는 왕성히 또 기운 소통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.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침에 그 사람 나오면 저녁 때까지 그 사람 퇴근할 때까지 빈집으로 있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매일 그 시간이 결코 그 적은 시간이 아닌데요. 잠잘 때나 또 저녁에 사람이 사용할 때 물론 닫은 채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. 낮에 사람이 없는 동안 긴 시간 동안 또 닫아놓는 그런 방의 어떤 문들은 운세작용 또 풍수작용상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.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풍수에서 놓치고 쉬운 공간입니다. 이 방법이 은근히 그 효과가 즉 가성비가 높은 그런 풍수 전략이 됩니다. 여러분들이 그 옷장에 옷이나 또 넥타이를 걸어 두시거나 또 보관하실 때 해당이 되는데요. 가급적 앞쪽에는 그 빨간색 계열을 배치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남자분들은 또 빨간색 넥타이나 또 붉은색 계열의 그런 색상의 넥타이가 앞쪽에 보이면 아주 좋습니다. 옷이나 넥타이 배치할 때 앞에 보이는 부분에 좀 배치하라는 이야기죠. 그 다음은 노랑이나 황금색이고요. 가급적 옷장을 열어서 좀 안 보이면 눈에 좀 덜 띄면 좋은 그런 색은 검은색이 되니까요. 이 빨간색과 또 노란색 의상이나 또 넥타이는 전진 배치하듯이 좀 앞에 걸어두시고 검은색 계열은 될 수 있으면 좀 옷장 뒤쪽에 또 배치를 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풍수 배치가 되겠죠. 옷장을 열었을 때는 우선 좀 환하게 밝은 색이 먼저 많이 보일수록 좋습니다. 이 경우 양복을 많이 입는 그런 남성분들 혹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의 또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검은색은 아니지만 남자들 그 양복의 그 정장 색들이 좀 어두운 계열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데요. 그 옷장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당장 입지 않는 정장 하나를 골라서 그 속에 흰색 그 와이셔츠를 걸은 상태에서 우옷 정장을 걸어 두시고요. 그 옷걸이에 빨간색 넥타이를 하나 같이 걸어 두시면 이렇게 되면 최고의 옷장 풍수 방법이 됩니다.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로 그 옷장을 열었는데 짙은색 정장이 대부분인 그런 경우라면 그 짙은색 정장에 어느 하나 정장을 선택을 해서 그 정장을 앞에 걸어 두시고 그 옷걸이에 바로 그 밝은색 또 붉은색 계열의 그 스카프 하나를 같이 걸어 두시면 이런 경우 아주 좋죠. 이렇게 되면 그 효과가 검은색이 맡고 있는 그런 오행 기운의 작용을 좀 중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좀 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. 원칙은 결국 옷장을 열었을 때 좀 칙칙하고 어둡고 또 검은색이 많이 보이는 것보다는 좀 붉은색이라든지 노란색, 황금색 이렇게 좀 밝은 계통, 좀 화사한 계통의 색상이 먼저 눈에 띄면 아주 좋은 그런 풍수 배치의 옷장 배치가 되는 거죠. 다음으로 살펴볼 방법은 그 여러분들이 그 자그마한 그런 쟁반에 과일 담을 그런 그릇이나 또 바구니도 좋고요. 또 물론 클 필요는 없습니다. 그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일들이 있죠. 색상별로 예를 들어 한 개씩 담아가지고 거실에 또 응접실이 있다면 그 응접실 탁자라든지 그곳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 기준으로 좀 넓게 기운이 좀 퍼져갈 수 있는 막히거나 좀 구석이 아닌 그런 곳에 한 곳 정하셔서 이 과일 담은 바구니를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며칠 이렇게 또 사용하시다가 잡수시고 난 후에는 또 새로 과일을 사게 될 때 또 한두 개 또 이렇게 담아 놓으면 아주 좋겠죠. 오곡의 기운이 집안에 끊임없이 넘쳐나는 그런 재물 복록의 그런 풍수가 되니까요.
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원룸에 살고 계신 그런 직장인이 계시다면 또 책상이나 또 적당한 공간을 선택을 해서 또 놓아두면 되겠죠. 과일을 담은 그릇이나 또 과일 바구니를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느 공간에 두면 제일 효과적일까? 이것을 생각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. 마치 이것이 그 재물복 나오는 방향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곳에 두었을 때 제일 그 기운이나 또 향이 번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텐데요. 이때 과일을 담은 그릇이나 용기는 그 쇠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죠. 나머지 제품은 다 괜찮다고 보셔야 됩니다. 유리 제품도 괜찮습니다. 다음으로 집안의 재물 기운 팍팍 충전시켜주는 또 효자 풍수품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추수가 끝난 그런 들판을 좀 지나가게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 떨어진 이삭 몇 가닥을 좀 주워다가 그 집에 오셔서 그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. 그 5가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. 또 여러분들께서 그 9가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9단 90의 숫자 5를 사용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5가닥을 주어서 그 실로 좀 묶은 후에 집안의 그 어느 곳 한 곳을 좀 정해서 걸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. 화장실과 베란다만 아니라면 집안 아무 곳이나 다 좋으니까요. 이렇게 되면 5가닥을 묶게 되면 그 작선연달이라고 하는 큰 그 문서 운을 상징하는 그런 풍수 배치가 되고요. 또 9가닥을 묶어서 또 걸어두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수륙천금이라고 하는 큰 그 금전운을 뜻하는 거니까요. 또 문서운 쪽에 더 기운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라면 5가닥을 묶어주시고요. 또 금전운 쪽에 더 기운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9가닥을 묶어서 집안에 아무 곳이나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때 그 떨어진 이삭줄기 5가닥, 9가닥이 무거운 그런 무게는 아니죠. 그래서 후크가 그 벽에 붙어 있다면 걸어두시면 되고요. 또 걸 곳이 마땅치 않으면 적당한 위치에 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안 떨어지니까요. 이렇게 됐을 때 재물 복록을 누리는 최고의 그런 풍수 배치가 되면서 동시에 그 집안의 재물이 끊어지지 않고 또 넘치게 되는, 차게 되는 그런 걸 암시하니까 아주 좋은 그런 풍수 배치 전략이 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박나는 집 만들기 풍수 전략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풍수의 전략으로 또 사는 집에서 크게 또 재물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계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